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차익 매도로 대응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보유 홀딩 유지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하는 게 나을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대비한 전략들 그리고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전략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들도 투자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은 어제 크게 급등했죠. 상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쉬울 정도였는데요. 자, 오늘 갭상승 출발은 했습니다만 갭상승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기본적으로 갭상승 음봉은 좋지 않고 갭하락 양봉은 좋은 것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가장 좋은 건 뭐죠? 갭상승 양봉. 전일 대비해서 갭상승 양봉 치고 나가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안 좋은 건 전일 대비해서 개파락해가지고 음봉 마감하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좋지 않은 것이 바로 갭상승 음봉입니다. 자, 왜냐? 갭상승 출발은 강하게 출발했으나 고가 매도세가 작용했다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보면 개파락은 출발했습니다만 상승 양봉은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유한양행 입장으로 놓고 보면 갭상승 음봉이니까 크게 급락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으나 고가 차익 매도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두 캔들을 합쳐서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형국이 나오는 거죠. 두 캔들로만 놓고 보면 윗꼬리가 달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한양행 지금보다는 오히려 다음 거래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또는 다다음 주 등 우리가 중요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중요한 일정이 바로 실적 시즌이 되겠죠. 유한양행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크게 반영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미 한바탕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 날아갈 거냐 아니면 횡보 내지는 가격 조정 차익 매물이 더 나올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큰 틀에서는 제약바이오 내에서 순환매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는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한양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유한양행 다시 한번 이제 이 가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앞서 우리 계속 12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 12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어제는 급등했습니다. 자, 그런데 14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뚫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기까지 뚫고 넘어가는 이 폭 자체가 약 3% 정도의 상승 여력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욕심을 낼 거냐? 아니면 오히려 가격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대비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투자자분들께 오늘 절반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남겼고요. 17%에서 차익 실현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가격 조정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럼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도 나올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다행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제 14만 원까지는 대략 한 6% 정도예요. 요거 안 먹어도 좋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17%대의 수익률을 12만 5천 원대 또는 12만 원까지 내려오면 절반 이상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눈 뜨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만 5,100원은 어제 그어놓지 않았었던 선인데 왜 새롭게 그어놨을까요? 이것은 바로 연간 시가 가격입니다. 자,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핵심 가격이 되겠죠. 우리 과거에 유한양의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격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워 놓았고 다시 이렇게 소환해 놓은 겁니다. 자, 2025년도 시가 가격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자, 연간 차트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음봉 전환이잖아요. 음봉 전환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5년도 연간 차트 기준으로는 유한양행 매도네. 반대로 이 가격 위로는요 매수가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한양행이 가격 조정이 나와서 12만 5,100원 정도를 지키고 버텨주면 앞으로 하반기를 내다보고 유한양행은 계속적으로 매매하면서 트레이딩 바이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여기가 저항 맞고 내려오면 또 다시 매매하기가 어려운 주식이 돼요. 그래서
125,100원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거칠게 내려온다면 12만원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간 차트 한번 가볼게요. 주간 차트 한번 보시면 아직도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올라오고 있죠. 50, 22평이 정배열로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 주는 골든크로스가 납니다. 하지만 62평 장기평까지는 어때요? 골든크로스가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칫 잘못하면 유한양행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월간 차트 가보겠습니다. 월간 차트 가보시면 이제 7월 중반 넘어가고 있잖아요. 남은 기간이 아직 다소 남았는데 52평, 12평, 22평이 어때요? 아직 역배열이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만큼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52평이 이렇게 각도가 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준까지 잘 버티고 8월 달로 넘어가야 52평이 12평하고 근접해서 골든크로스 될까 말까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제가 이것은 주가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봤고요. 다음 달 가격을 제가 의미로 13만 2천 원으로 시작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겁니다. 그랬을 때 52평이 이렇게 12평 근처로 와서 골든크로스 날까 말까 하는 정도까지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가격이 대략 얼마입니까? 12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월간 차트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차하면 유한양행 가격 조정이 12만 원 정도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더 아래로 내려가면 사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지 않지만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8월 저점 또는 7월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마지노선 이 가격을 12만 5,100원 그리고 최대 12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의견 드리겠고요. 우리 유료 회원들에게는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오늘 절반 비중 축소를 통해서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이렇게 차익 실현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먹고 가니까 속이 든든하니까 어때요? 롱런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분하게 볼 수 있고 가격 조정 나오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겁니다. 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반대로 아이 전문가님 그러다가 얘 13만 원 넘어가면 어떡할 거야? 50% 남겨놨잖아요. 그쵸? 50% 남겨놓은 거 가지고 더 큰 수익을 내면 돼.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확률적으로 유한양행이 지금 실적 가지고 한바탕 튀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유한양행이 계속 급등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주간 차트, 월간 차트 다 돌려서 말씀드렸죠? 지금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간 차트에서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가격 조정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주면 5, 10, 20, 62평이 이렇게 예쁘게 다 돌아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유한양행의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볼 때 앞으로 꾸준한 성장성 이 부분은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우리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 분석은 큰 틀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 성장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상에서 실적 부분들은 걱정할 부분이 없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매매 타점을 어디서 잡는지가 우리 유한양행 주주분들에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얘기는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요. 과거에도 제가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 기준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이 부분들이 여지없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기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선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절반 비중 줄였다는 점 영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실시간으로 의견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시 20분에 브리핑이 나갔고요. 유튜브 영상으로는 유료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에 나가니까 양해 부탁드리겠고,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특히 직장인분들, 또 유한양행을 주도주로 또 이렇게 고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비중 축소 또 비중 늘리는 작업들을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유한양행 큰 변수 없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주에 이 변동성 예고를 제가 한 만큼 다음 주 대비를 잘 하시고 또 다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대응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